자, 10월 7일 시장이 많이 살아나고 있죠. 오늘 시장이 제법 좋고, 코스닥 시장도 아까 보니까 좀 시간이 이제 2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3% 가까이 근접했고, 코스피 지수도 역시 1.5%, 2%까지 급등하는 며칠 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많이 만회해주는 이런 좋은 모습이어서 천만 다행인데, 거꾸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이 천연가스 관련주도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푸틴 형님의 이상한 얘기로 인해서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얘기로 인해서 크게 급락을 했는데, 자 살펴보면 이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자, 천연가스 가격 급락한 관련된 한마디를 했는데 뭔 얘기냐면, 이 푸틴 대통령이 이 국영에너지회사 가스프롬이 러시아 협유럽을 연결한 새로운 가스관 노르드스트림 2를 통해서 가스를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많이 공급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GC 에너지, 뭐 경농도시가스, 그동안 잘 올랐던 S에너지와 S오일, 그리고 대성에너지, 특히 그동안 대성에너지가 좋은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고, ETF도 많이 갑자기 급락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세를 찾았는데, 자, 뉴욕 상한거래소 천연가스 11월물 가격이 전날보다 급락한 5.67달러에 기록을 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에너지 주요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이 천연가스 관련주인 S에너지와 그리고 GSE, 큐어링스, 대성에너지 다 보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GSE가 거의 12%대 급락하고 나머지도 5%, 7%대, LX 인터내셔널 등 그리고 한국가스공단 조금 반등하고 있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도 거의 마이너스 1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테마를 잘 타고 올라가던 종목들이었는데, 푸틴 영화의 이 가스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가스는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크게 급락하고 있어서, 확실히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각계 펀더멘탈이 아니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테마주로 하루 이틀 단기 단타를 잘 쳐서 수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살아나고 특히 제약바이오들도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반 종목들도 많이 살아나죠. 지금 여행, 이 철강주, 뭐 건설주 할 거 없이 다 살아나고 있는데, 에너지주만이 유일하게 제일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푸틴 형님께서 아주 그냥 오늘 에너지주 관련된 투자분들한테 사고를 한번 친 이런 날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디폴트. 제가 미국 디폴트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부채한도 협상이 있어요. 사실 부채한도 이 협상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달러에 대한 부채인데, 달러에 대한 부채는 사실 다른 나라하고 틀리죠. 자기들이 찍어내면 그만이니까. 그게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편하게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다 받는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지금 이 정치권에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싸우는 바람에 지금 잘 협상이 안 되고 있다가, 자, 일단 공화당이 멈춰서 연말까지 부채 한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이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디폴트가 오면 안 되죠. 그럼 진짜 우리나라 시장 힘들어지고 전 세계 아시아 시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자,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부채 한도 상환 문제를 둘러싼 협상 기간을 조금 늘어뜨리는 것에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조금 연장을 해서 좀 다행이고,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있어요. 이분이 부채 한도 상한을 놓고서 공화당과 화해 협상은 없다고 단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측근을 꼽히는 크리스 콘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협상을 얻고 향후 2, 3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다고 목소리를 pos지. 뭔 얘기냐면, 민주당 쪽에서 부채 한도 협상, 공화당 협상 같은 거 아니고 우리 무조건 밀어붙일 거야, 어떻게든 해내야 돼,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은 자기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시아 증시나 전 세계 증시에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돼야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통과될 확률이 높죠. 당연히 통과가 돼야 이 미국도 신용 등급이 안 낮아지고 또 전 세계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치킨 게임 일단은 멈추고 연말까지 부채 한도 연장해서 또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전 세계 증시도 좀 괜찮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월가 은행들도 이제 앞다퉈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자, 뉴시스의 기사가 있고,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하시면 전문 다 읽어버리면 저작권 문제가 다 보태드리고, 자, 5만 달러 돌파하기 때문에 월가 은행들이 앞다퉈 시장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점점 더 정상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분위기죠. 얼마 전에 이 ETF, 가상화폐 ETF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고, 또 제롬 파월의 암호화폐를 없앨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요새 계속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7일 오후 1시 현재 글로벌 코인 시장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그러니까 24시간 전보다 6.9% 또 급등했죠. 드디어 5만 5천 달러를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많이 좋아져서 코인으로 좀 고생하신 분들이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자, 이 차 타기가 무섭다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뭐 시장 보러 가기도 무섭고 차 타기는 것도 무섭고 미국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드디어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일 CNBC 방송에 따르면 전미자동차협회 AA가 미국의 휘발유 평균 소비자 가격이 갤런당 3.22달러, 리터당 약 1020원인데 이게 2014년도 이후에 최고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휘발유 가격이. 저도 차가 휘발유 차인데 가스차로 바꿔도 가스 가격 비싸고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방콕인데 이 휘발유 무서워서 방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나 이렇게 되지만은 않죠. 지금 이제 제니퍼 그램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런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략 비출류의 방출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축해 놓은 거 방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석유 관련 에너지 관련주를 너무 사다 보면 사실 이거에 대한 또 대응책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 정책들이 나오고 주식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너무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게 주식은 중요하죠. 원유 공급 불안 우려를 잠재해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이렇게 폭스 비즈니스가 전했습니다. 따라서 뉴스는 항상 참고사항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탈레반 여권이 재발급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별의 얘기긴 한데 경제 뉴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세계적인 흐름을 조금 잘 보고 있어야 돼서 MBN 기사에 따르면 탈레반 여권 재발급에 탈출 인파가 쇄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이 여권이 통용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 아프간 톨로뉴스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2달 만에 여권 발급 업무가 재개됐다는 소식과 함께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가도정부가 지난 4일 내각회의를 열었는데 여권 발급 재개를 결정했고 지난 8월 15일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무너졌는데 이때 중단됐던 업무가 2달 만에 재개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이제 아프간 탈출을 원하는 주민 수백이 수도 카불 여권 사무소를 몰려들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제 이게 여권 발급이 이제 9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미 서류 신청하려는 업무부터 처리된다는 공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통용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여권이라도 발급받아 탈출하려는 이 탈레반 국민들의 조금 얘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대단하죠? 대단한데 진짜로. 넷플릭스가 중국에 없어요. 없는데 오징어 게임 굿즈 제작이 뭔 얘기인가 했더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에 영감을 받은 상품들이 전 세계 이커머스 플랫폼에 확산되고 있고 많은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우리 넷플릭스도 없고 오징어 게임도 모를 것 같은데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 중국 틱톡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많은 중국인들이 본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현재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60여 개 불법 사이트가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들이 몰래 유통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거 막을 것 같은데 안 막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쨌거나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너무 대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바백스 활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부스터샷 예방효과가 11.3배 다들어 노바백스 활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부 측의 기사가 있습니다. 4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표준화에 따르면 화이자 부스터샷 임상 연구 결과 부스터샷 접종군이 그렇지 않은 대상군에 비해서 11.3배 높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는 게 상당히 좋다는 이런 기사가 있죠. 우리나라에서의 백신별 권장일수 접종이 가장 추가로 접종을 받는 부스터샷이 모더나, 화이자 등 mRNA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중에는 이 노바백스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추가 접종에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임상 시험에서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신규 또는 추가 접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노바백스가 단백질 기반의 백신이기 때문에 같은 단백질 기반의 백신인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당연히 나중에 부스터샷이나 이런 걸로 활용될 확률이 있고 HLB가 글로벌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HLB 그룹에도 좋은 효과를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